2018 신춘문예 시 당선작 조문 이서연. 빈 방에 남아 빈 방을 닦고 있는 거울처럼 그 집의 벽들은 아직 비에 젖고 있다. 현관 앞에 쓰러진 우산이 있고 지붕을 넘어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소리내어 운다. 나는 꽃을 들고 있다. 이른 새벽 청소부가 올 때까지 쓰레기 봉투처럼 웅크리고 싶은 밤이 있다. 자동차가 달리는 8차선 도로를 천천히 가로질러 죽어가는 밤과 죽은 뒤의 밤을 죽은 사람 곁에 앉아 산 사람이 지샌다. 삶이 죽음으로 옮겨가는 낮을 지나 죽음이 삶을 전염시키는 밤으로 눈을 감고 있으면 생각 없는 몸이 어디론가 간다. 생각만 남아 몸을 생각한다. 엎어진 화분처럼 방문을 쥐고 있는 젖은 손이 있다. 손잡이를 말아진 둥근 손등만 보인다. 창문이 없는 방에 바람이 들이쳤다. 먹구름과 흰구름이 방 안을 지나간다. 감은 눈 안으로 구름은 어떻게 들어왔을까? 조문 이서연 시인의 시입니다. 이 조문을 표현하는데 좀 행마다 거리가 좀 있어서 조금 어려운 듯해요. 빈 방에 남아 빈 방을 닦고 있는 거울처럼 이라고 했는데요. 사람이 방을 떠나면 방 안에 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거울이죠. 거울이 빈 방을 닦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것하고, 그러니까 그 집의 벽들은 아직 비에 젖고 있다 이 말하고 조금 그게 어떤 닦고 있는 모습하고 연결시켜진 것 같기도 하고요. 전혀 따로 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목이 조문인 것으로 보아서 마치 그 빈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빈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부음 소식을 듣고 그 어떤 문상을 갈 또는 조문을 갈 사람의 심경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빈 방에 거울만 남아 있어서 떠난 이의 흔적을 지운다라는 뜻으로 보이기도 해요. 마치 그 집의 어떤 비가 그 집의 벽들을 이렇게 적시고 있는 것하고 그런 모습처럼 그걸과 이렇게 좀 연결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집의 벽들은 아직 비에 젖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비의 역할이 그 집의 벽을 이렇게 거울 닦듯이 닦는 것처럼 연결시킬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슬픔을 표현하기 위한 눈물 대신으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현관 앞에 쓰러진 우산이 있고 지붕을 넘어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했는데요. 쓰러진 우산이 있다. 현관 앞에 쓰러진 우산이 있다. 이 말은 그 집에 망자가 살던 사람의 집에 그 사람이 떠난 것과 우산 쓰러진 것, 이 죽음을 쓰러진 우산과 망자의 죽음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 지붕 너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내 개도 슬퍼서 울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문상객이, 그러니까 망자가 살던 그 집의 풍경,
그러니까 문상객이 바라본 망자가 살던 집의 풍경을 그린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걸 조금 직접 봤다라기보다는 상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웃이거나 그 집을 잘 아는 사람이겠죠. 네. 누군가 소리내어 운다. 나는 꽃을 들고 있다. 이건 이제 문상 장면을 표현한 거죠. 상주 또는 상제라고도 하는데 어떤 조문객이 만나서 조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이른 새벽 청소부가 올 때까지 쓰레기 봉투처럼 웅크리고 싶은 밤이 있다. 자동차가 달리는 8차선 도로를 천천히 가로질러. 이거 표현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시인의 사유 같아 보이는데요. 우리는 가끔씩 딱히 자살 충동이라기보다는 어떤 뭔가 이 자리에서 치워져 버리고 싶은 사라지고 싶은 마치 쓰레기 봉투처럼 마치 버려진 쓰레기처럼 사라지기를 어떤 기다리는 듯한 그러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른 새벽 청소부가 올 때까지 쓰레기 봉투처럼 뭉클이고 싶은 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버려져서 아주 고독하게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 주기를 어떤 바랄 때가 있다, 이런 말로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자살 충동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자동차가 달리는 8차선 도로를 천천히 가로질러, 그 8차선 도로를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요단강 같은 거죠. 그 강을 건너면 죽음의 강. 우리는 동양에서는 북망산천이라는, 즉 산천이라는 또 다른 세계를 말하는데, 서양에서는 강이 있죠. 강. 그리스 신화의 영향이 크죠. 무슨 그 강이 있는데,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에서 그 요단강이라는 것이 생겼죠. 네. 그 8차선 도로를 마치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그런 요단강처럼 본 것 같아요. 그 강을 천천히 건너고 싶은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음에 대한 충동은 자살 충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좀 편안해지고 싶은 때가 있다라고 해요. 오히려 죽음이 더 편해 보일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죽어가는 밤과 죽은 뒤의 밤을 죽은 사람 곁에 앉아 산 사람이 지샌다. 삶이 죽음으로 옮겨가는 낮을 지나 죽음이 삶을 전염시키는 밤으로 라고 했는데요. 죽어가는 밤은 이승의 시간이고 산자의 시간이죠. 또 죽은 뒤의 밤은 저승의 시간이고 죽은 자의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산자의 시간과 죽은 자의 시간을 죽은 사람 곁에 앉아 산 사람이 홀로 산 사람만, 그러니까 슬퍼하고 있다라고 해요. 삶이 죽음으로 옮겨가는 낮을 지나 죽음이 삶을 전염시키는 밤으로 라고 했는데요. 낮은 활동의 시간이죠. 그리고 낮은 밤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는 상태를 낮으로 본다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삶을 전염시키는 밤으로라고 했는데, 밤이 되면 살아있는 사람들도 잠이 들죠. 잠드는 시간이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잠이 들잖아요. 밤이 되면은.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밤에 잠드는 그 이유는 어떤 삶이 죽음에 전염되기 때문이다라고 시인이 상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을 감으면 생각 없는 몸이 어디론가 간다. 생각만 남아 몸을 생각한다 라고 해요. 눈을 감으면 생각 없는 몸이라는 것은 영혼이 육체를 떠난 것, 그 상태를 말하죠. 사실 영혼이 육체를 떠났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망상이나 이런 것에 빠지면 내가 몸 안에 아직 있나? 하는 어떤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몸이 좀 분리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만 남아서 몸을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어 있는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 몸 안에 있나? 아니면 몸을 벗어났나? 하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죠. 엎어진 화분처럼, 화분이 엎어지면 화분 속에서 생명이 나와버리죠. 생명이 없는 껍질만 남은 상태가 엎어진 화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명을 떠난 육체처럼 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영원히 떠난 육체라고 해야 될까? 빈 껍질만 남아있는 거죠. 방문을 쥐고 있는 젖은 손이 있다. 젖은 손이래요. 방문. 젖은 손을, 그러니까 방문이 쥐고 있대요.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해야 되는데 방문을 놓지 못해요. 그냥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지도 못하고 머물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젖은 손이 젖어 있대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있는 거겠죠. 손잡이를 말아진 둥근 손등만 보인다 라고 해요. 잠시만요. 이걸 안 넘겼네요. 네, 엎어진 화분처럼 방문을 쥐고 있는 젖은 손이 있다. 손잡이를 말아진 둥근 손등만 보인다. 사실은 문의 손잡이가 그냥 둥근데 시인이 그렇게 손등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어떤 아쉬움만 남아서 뭐랄까요, 그 손잡이를 아직도 쥐고 있다고 시인이 상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손잡이만 있는 거죠. 근데 손잡이 위에 손잡이가 둥글둥글 하니까 그 망자의 손이 둥근 손등처럼 보이는 거죠. 손등이 아직도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문 없는 방에 바람이 들이쳤다라고 하는데요. 바람. 어디선가 상상에 빠져 있을 때 바람이 불면 우리는 어떤 전의식 상태에 있다가 의식이 돌아오죠. 뭔가 쉬운 말로 정신이 든다 뭐 이렇게 표현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사유하다가 의식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먹구름과 흰구름이 방안을 지난다. 뭔가 의식이 들고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떤 마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정신을 깨우듯 어떤 그 방 안에 있는 어떤 분위기를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은 눈 안으로 구름은 어떻게 들어왔을까? 눈을 감고 있는데 슬픈 감정에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구름, 즉 감정, 그런 감정들이 어떻게 들어왔겠느냐라는 표현을 마치 그 구름이 눈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문. 이 시인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는 제가 알 수 없고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상상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